자, 두 번째 이제 하나의 중국 두 개 해석이라고 제목을 붙여오셨어요. 네, 어제 이 리짱 총리와의 한중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요. 네.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와 또 군사 협력까지 지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좀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중국이 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지 않느냐, 이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리 총리가 뭐 어떤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고 있지만 네.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아까 이제 이계학 기자도 이제 아까 양무진 뭐 총장님하고 말씀 나누긴 했지만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뭐 혹은 이제 미사일 발사로 추정되는 네. 걸 예고한 만큼 이제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더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보다는 정찰 위성 발사, 그렇죠. 예.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네, 정찰 네. 위성 발사체. 거기에 이제 미사일을 실으면 미사일 발사되는 거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가질 그렇죠.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대만에서는 또 새 지도부가 들어섰기 네. 때문에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식을 열었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발표를 했다 언론에. 네, 이 양자 회담을 가진 다음에 이제 각각 정부에서 이제 언론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들 것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 하나의 중국 아시다시피 이 중국 전체의 이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국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뭐 대만 예. 등등 포함해서. 자, 그런데 이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의했다는 내용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이죠. 우리 외교부는 한중 수교 이래 양안 관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 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정도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양자 회담 후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이라는. 그러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우리가 말한 그 존중을 원칙이라고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뭐 존중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입장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거고 네. 원칙이라는 건 뭔가 룰 같은 진리에 가까워 그렇죠. 보이는. 그러니까 약간 좀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한 거죠. 외교적인 예. 표현이긴 하지만 자, 이제 우리 외교부의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했던 거를 좀 더 중국이 자기네들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해서 공표를 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사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 4월이었는데 중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중국이 좀 반발을 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네. 자, 일각에서는 최근 이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동이 대만 총통이 취임을 하면서 네. 중국이 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원칙을 부쩍 자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자국 내 발표 자료에 한국이 이 같은 걸 좀 지지한다고 보일 수 있는 입장을 넣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는 외교적으로는 좀 결례 아니냐 그렇죠. 요런 해석은 아니 양국이 회담을 해놓고 각자 발표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말한 것과 중국 정부가 말한 우리 정부의 말이 다르면 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이 민감한 양안 관계 관련한 발언은 아무튼 우리 윤 대통령은 존중이라고 말을 했고 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원칙을 견지했다라고 표현했다.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간에 이제 한일 관계 복원에 윤 대통령 이번 정부가 지금 워낙 관심을 쏟다 보니까 한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경색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복원하려는 듯한, 그래서 중국을 배려하는 듯한 포인트가 이번 양자회담에서 여러 가지 있었다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 좀 강화에 공을 들이면서 중국과는 좀 관계가 소원해졌다, 네.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이 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좀 관측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어제 날씨를 보면 좀 비가 왔었잖아요. 맞아요. 자, 주말인데 비가 와서 조금 오후에 아쉬웠는데 꽤 많이 왔어요. 네, 윤 대통령이 이 리창 총리와 이 한중 회담을 마친 다음에 창밖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보고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보
중국의 뭐 3대 시인으로 꼽히는 두보하면 수능 생각나. 아, 수능 그렇죠. 자주 나왔잖아요. 네,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제목의 시인데 사실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예. 아마 수능 공부할 때 봤을 텐데 요런 제목의 시인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자카르타에서 리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데 대한 반가움을 요 시를 통해 표현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은 이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한 영화 호우 시절 또 같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내- 정우성 배우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허진호 감독이 만든 영화로 이제 정우성 배우 그리고 중국 배우 고원원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이긴 하죠. 아, 네. 중국 배우 나왔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스킨십 외교를 하면 아무튼 한중 관계 이번에 좀 뭔가 한 발짝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제 이제 저녁에 만찬도 있었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이었나요? 거기서 맞습니다. 했는데 네. 만찬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 한중일 이 삼국의 좀 공통 문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한자, 차, 이 마시는 차 그리고 젓가락 같은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고 네. 청년들은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은 뭘까요? 중국은 네. 중국은 판다. 판다. 네. 푸바오. 중국의 판다를 좋아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네. 판다 좋아하죠. 네. 이 삼국 협력의 상징으로 또 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가 삼국이 힘을 합쳐서 복원한 따오기 이 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연은 뭐 여러 공연들이 펼쳐졌는데 우선 한중일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중국과 일본의 이 대표 민요를 불렀고요. 오. 또 만찬을 한 다음에는 뭐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어루 등 이 삼국의 전통 악기 연주자가 모여서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앵콜 공연이 있었는데 이 세 나라의 현대음악 밴드가 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가 왔잖아요. 이 날씨 언급하면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서 뭐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여기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보니까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해서 우리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일중이라고 표현을 한 게 보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 미술관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멋진 예술 작품도 앞에 보이고요. 그 한중일 이 삼국 예술가들이 직접 협력해서 만든 뭐 도자기 저런 것들 함께 전시해 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로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인적 교류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중요한 문제죠. 네. 경제 통상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공동 선언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은 뭐 민생 경제 분야 협력에 좀 이제 주력할 걸로 보이고요. 네. 관건은 이제 아까 전에 오늘 나온 이슈긴 하죠. 속보. 이제 북한 발사체. 관련된 이슈인데 네. 뭐 비핵화 같은 민감한 북한과 관련된 현안이 명시될 것이냐인데 일단 공식 의제 자체에서는 좀 제외되긴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또 윤 대통령이 리짱 총리에게 북한 관련 발언을 어제 양자회담 때 한 만큼 뭐 동북아 평화, 한반도 비핵화 같은 내용들이 좀 명시될 가능성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제가 여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도 지금 저희 댓글로도 나왔는데 맨스카이님이 한일중 크크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한중일, 한일중 그 뭐 왜 중국이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로 나오냐 뭐 왜 그리고 우리 흔히 언론에서 한중일이 좀 익숙해 보이는데 이번에 한일중으로 바꿨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통상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보라고 하면 한중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랜 시간 사실 고유명사처럼 이 세 나라를 언급할 때 써왔던 게 이제 한중일이라는 표현인데 네. 자, 한중일 정상회의의 공식 명칭은 첫 번째 주최국이 나오고요. 네. 두 번째 그 다음 주최국을 넣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번이 우리나라니까 한국, 네. 그 다음 주최국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차는 일본이 열리게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한일 중 이렇게 사용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아. 암묵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각 국가에서 자국에서 소개를 할 때는 자국을 먼저 쓰긴 하겠죠. 그러게, 자기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는, 네, 명칭을 뭐 큰 의미 없다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일단은 관례적으로는 주최국, 차기국 주최국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 이렇게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아까 전에 저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네. 한일 중에 이제 공식 명칭은 맞는 거고요. 예. 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삼국을 표현할 때 한일 중이라고 좀 호명수설을 부르고 있긴 하죠. 네, 일본과 더 정부에서는. 밀착하고 중국과는 경색된 이것과 반영된 네이밍 아니냐 이런 해석도 그러니까 틀리진 않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것도 네. 뭐 아예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 거긴 하죠. 네. 그리고 뭐 언론에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좀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다는 한 소식도 바도 있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원칙적으로 이
한일중 정상회의 원칙도 다음 호스트가 일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넣는 게 맞다. 그런데 뭐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일본과 더 밀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또 이렇게 네이밍에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 주인태님이 리짱 총리라고 해서 리커짱 총리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분이고 리커짱 총리는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렇죠. 사실 그만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리짱 총리가 워낙 뭐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또 해석의 뭐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오늘 이제 오전에 한일중 세 나라 회담을 갖고 그리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